결정을 따르는 삶? 그런 사람 얘기만 매스미디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취업해봐서 알잖아요. 이 회사만 뽑아주면 내 진짜 콩팥이라도 떼주겠어. 그 각오로 들어왔는데 어때? 내 콩팥 건드리기만 해봐. 그치?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봐서 알잖아요. 그쵸? 열정은 금방 생각보다 식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정 안 따라서 성공한 사람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삶이 갖춰지면 게임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죠.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될 때 오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있는데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20대 후에 30대 후에 40대 후에 50대 후에 60대 후에까지 공부 좀 더 할 거예요. 다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일초월장에 나온 이야기 중에 에피소드를 좀 깨알 에피소드를 더 더해서 강연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연이 오늘 강연 주제는 일초월장의 그 전략편 칼럼을 보면은 제가 쓴 사표를 쓰는 타이밍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읽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깨알 팁을 많이 섞어갖고 좀 재밌는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표에 대해 언젠간 뭐 정년퇴직을 하면은 사표를 안 쓰겠지만 정년퇴직은 그런 거는 뭐 이제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 정년퇴직은 뭐 동학농민운동 같은 개념이 될 거예요, 이제. 예? 역사 속에나 봤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뭐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사표를 쓰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표를 저는 뭐 자의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장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서 나비랑 벌처럼 꿀을 빨고 계셔도 그래도 지금 사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표를 쓸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기다가 가장 뭐 여러 가지가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강연에서 한번 얘기했죠? 감정에 치우쳐서 사표를 쓰면 안 된다. 우리 또 그런 게 가끔 오죠? 전문용어로 요즘 전문용어로 뒷박이라 그러거든요. 깊은 박, 뒷박이 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오는데 내가 여기 얘기해 줄게요. 여기 누구더라? 내가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친구들 정신 차린 친구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승훈인가? 승훈인가가 막 이렇게 막 회사 생활이 힘들어해갖고 막 하다가 강연 듣고 정신 차린 케이스예요.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면은 그전 나는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 여러 번 쭉 보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거의 다 이제 밀리니얼 세대니까, 뭐예요? 나는 조금 그래도 아저씨니까, 밀리니얼 세대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요. 그거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는, 왜냐면 개인주의도 나는 더, 약간 나라에서 더, 뭐랄까, 보편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이 집단주의잖아요, 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예? 개인의 사고방식을 다 존중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저씨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 들어가니까 어때요? 자기 존중감이 싹 사라져. 그쵸? 자기 존중감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회사 왔나? 그래. 그 다음에 가니까 어때요? 회사에는 여태까지는 그래도 선배 이런 경험이 있긴 했었지만 직급이 있는 회사에 가니까 그러니까 직급이라는 탈을 쓰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업무는 둘째치고 쓸데기 없는 걸 날 너무 괴롭혀. 막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때요?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사표를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뭐 통계가 있죠? 옛날보다 1년차 때 사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책에도 써놨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뭐 설문조사 표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직을 한 사람, 이제 퇴사해서 이직한 사람 62%는 이직을 후회한다 그랬대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 후회를 하겠죠? 왜? 잘 생각해봐요. 얘도 회사에서 힘들다 그러고, 얘도 회사에서 힘들다 그러고, 다 힘들대요. 그럼 저희라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누가 너무 싫어서 내 감정 때문에 이직을 했다고 그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프리랜서. 딱 좋아, 프리랜서. 오, 프리랜서 되죠? 모두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 또 우리나라 여러분, 뭐 개개인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그 또 슬로건이 뭐예요? 여러분, 프리랜서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인이 되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잖아요? 다 손님이에요, 여러분. 네? 프리랜서는 여러분 더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퇴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사표를 쓰면 타이밍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항상 그럼 솔루션이 뭐예요? 감정 분리.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랬고 뭐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러고 우리 멘티분들도 그러고 누구나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욱하게 돼 있어요. 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한 번 정도만 템포를 죽여서 심호 크게 하고 혼술 한잔 하면서 친구랑도 아니고 혼술 한잔 하면서 그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진짜 내가 나가면은 더 나아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스킬. 이 스킬 배우면은 진짜 이 스킬 하나면은 회사 생활은 50%가 편해져요. 무슨 스킬? 그러려니. 난 문신으로 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대단한 스킬이에요, 그러려니가. 그냥 그래요. 그러려니. 그래, 그거 대박이에요. 나 스페니쉬 같은 걸로 좀 그러려니 하면 좀 창피하니까 스페니쉬, 영어로도 알 수도 있으니까 스페니쉬 같은 거랑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려니라고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니가 그 훈련을 해야 돼, 그거를요. 그러려니. 힘든 일이 있나 보지. 집사람이랑 싸웠나 보지. 애가 아픈가 보지. 그러려니. 진급이 안 됐나 보지. 네? 비트코인이 떨어졌나 보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니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생각보다 이게 듣고 나면 뻔하잖아요. 근데 해봤냐, 이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을 때 그러려니 해봤어요? 나는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안 해본 걸 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반응만 했지, 그거를 수동적으로 반응만 했지, 능동적으로 그러려니라고 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면 된다니까요. 이 62%가 후회 안 되잖아요. 왜 후회해요?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이건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죠? 세계 3대 보존의 법칙? 에너지, 질량, 또라이, 그쵸? 다 알아야 돼. 어디 가나 또라이는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나 먼지가 있듯이 어디 가나 또라이는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개미도 보면은 노는 개미가 있고 일하는 개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개미만 추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노는 개미가 또 발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그게 자연 원리예요, 그게요. 또라이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근데 걔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극복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걔가 진짜 또라이죠? 걔는 어떻게든 퇴화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것도 순리예요. 그것도 순리라고요. 근데 걔가 만약에 사장이면은 진짜 그땐 퇴사를 고려해봐야죠. 또라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사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가 아니라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어떻게 사표 써야겠죠? 그건 되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써야 될 땐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은 있지만 그 비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라이 넘침의 법칙은 없어요. 회사가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나 빼고 다 또라이인 것 같아. 진짜 그래. 따져보니까 진짜 그래. 옆 부서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파트는 또라이 특공대야. 또라이 특공대야. 그러면 사표 써야죠. 어떻게 힘든데 그거 어떻게 다녀요, 그 회사.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객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리스크는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표를 쓰면 안 된다. 근데 다 앞에 거랑 연동되는 거거든요. 왜 감정적으로 퇴사하면 안 되겠어요? 사표 쓰면?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책에 안 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연에서도 최근 12월 30일 강연에서도 짧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퇴사를 하려고
진짜 무장공비 침투하 준비하듯이 계획 준비를 세웠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퇴사 전부터 주말에 무료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강연으로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강연을 한 2시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했던 내가 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강연을 해보니까. 너무 지치고 이거를 매일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플랜에는 그 학원 가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뭐가 잘 안 풀렸을 때 학원, 뭐 나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도 있었는데 그건 되게 후순위로 밀었어요. 원래 그게 순위가 되게 높았거든요. 후순위로 되게 밀었어요. 왜? 생각보다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고 막연하게 어때요? 그냥 생각으로만 했다면은 내 준비됐던 계획들은 다 틀린 거였죠. 그 다음에 이 계획에는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1차 1장에 고영성 작가님이 써준 뭐예요? 합리적인 진로 선택 5단계랑 그 다음에 2개가 있어요. 재무적 사고. 여러분 회사는 왜 다녀요?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나는 먹는 것까지 다 계산했어요. 고기를 몇 번 먹고 뭘 먹고 싶을 때 이 식당을 이용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봤어. 나는 진짜. 왜?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싱글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버텨야 됐어요. 진짜 무조건. 그거는 그냥 싱글이나 그냥 부부가 퇴사하는 것보다 나이도 훨씬 높아요. 아기가 있다는 거는. 내가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용구 대표님 내가 커피 뭐 제일 많이 마시죠? 아니잖아. 카라멜 마키아토잖아요. 거봐 진정성이 없어. 나를 항상 맨날 카라멜 마키아토 가장 많이 마시는데 우리 와이프는 뭘 좋아하냐면은 바닐라 라떼를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아끼면 아끼거든요. 그래서 됐다 큰 걸로 시키고 바닐라 라떼만 마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커피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심심할 때. 여러분 입장에 솔직히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시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학생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나는 와이프랑 얼음도 항상 조금 넣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얼음 조금 안 넣어주는 커피숍은 안 갔어요. 항상 얼음을 가득 넣어줘. 내가 얼음을 시키니까 커피를 줬어. 그래서 안 가고. 그래서 커피도 어때요? 와이프랑 내가 바꾸고. 내가 퇴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와이프는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니까 와이프한테 카라멜 맛돌게 강요할 수 없다.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너무 달다고 좀 덜 단 걸로 먹으라고. 그래서 바닐라 라떼로 그걸 되게 오래 마셨어요. 그렇게. 또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바닐라 라떼도. 응? 그렇게 이런 것까지 나는 고려를 했었어요. 이런 것까지. 근데도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의 책임연구원으로 굳이 호봉으로 따지면 4, 5호봉에 그만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고가가 C 해갖고 점수가 있어요. 나는 한 5점 정도 받았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5호봉이라 그만뒀다 칩시다. 그러면 뭐 이거는 내가 연봉을 안 공개해도 여러분이 인터넷만 쳐도 다 알아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가 잘 돼서 PS가 40 몇 %씩 계속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오래? 축하해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도 들어봐서 알겠죠? 계속 나 퇴사함부터 더 많이 받았어요 또. 나 때도 막 38% 이렇게 받아갖고 내가 PS만 한 2천만 원 조금 안팎으로 받던 시절이었어요. 보너스로. 나쁘지 않죠? 뭐 최소시급으로 받아도 되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나는 삼성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보너스를 많이 주니까. 근데 내가 1년 3개월 동안 뒤지게 글을 쓰고 뭘 하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통장에 들어온 게 1,100만 원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바보짓만 안 하면 보너스로 2,000몇만 원을 받았었는데 너무 나는 그때 힘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삼성 보너스는 뉴스에 자주 나와요. 뭐 어디가 몇 프로 받았다 이런 거가. 가십거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그걸 또 누가 포스팅한 걸 봤어.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거예요. 더 잘 돼 OLED가. 아이씨 또 괜히 그만뒀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또 멘탈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왜? 내가 책을 1년이나 써갖고 했는데 그럼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게 그게 한 번에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난 또 뭘 하면서 또 돈을 못 벌어요.
또 수입이 몇 달 동안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 그게 진짜. 나 여러분한테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퇴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힘들었어, 진짜. 응? 그 다음에,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벌던 돈이 있으니까, 뭐 알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요. 근데 내가 또, 몸이 허접해요. 체력이 약해갖고,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네? 이게 또, 일을 잘 못해요. 글을 오래 쓰면서 손목이 다 망가졌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 못해. 나도 일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진짜 계획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에 아까 고영성 작가가 써준 합리적 진로 선택, 과학적 진로 선택 5단계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열정을 따르지 말아거든요. 그게 앞에랑 똑같은 얘기예요. 감정을 분리하라예요. 그러면은 아티스트의 꿈을 품고 지금 막 뛰어든 친구들, 내 멘티 중에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 다 아직도 무명이거든요. 30살 넘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열정이 없을까요? 그 친구들 열정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합리적 진로 선택을 5단계로 올바르게 해서 가장 최적의 직업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정을 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정은 조금 더 내가 설명해 주면은 인지적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좋아하는 게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오래 안 가요, 생각보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봐서 알잖아요. 그쵸? 저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쵸? 여러분 헤어졌죠? 응?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취업해봐서 알잖아요. 이 회사만 뽑아주면 내 진짜 콩팥이라도 떼주겠어. 그 각오로 들어왔는데 어때? 내 콩팥 건드리기만 해봐. 그치? 응? 소송이야 이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열정은 금방 생각보다 식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열정을 따르는 삶? 그런 사람 얘기만 매스미디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열정 안 따라서 성공한 사람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고요, 훨씬. 제 주변에 그냥 열심히 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그냥 알콩달콩 사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 그 친구들 뭐 열정 뭐 찾아볼 래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만족하고 살아요. 열정 다 불태우고 있어요. 40을 바라보고 있지만 롤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퇴근하고, 예? 그거 뭐죠? 배틀그라운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 예? 열정 엄청 불태우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다 행복하게 해서 나는 그러니까 삶이 갖춰지면 게임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죠. 왜? 그 타이밍이라는, 지금 우리가 사표를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될 때 오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있는데. 나는 꿈 뭔지 알아요? 나는 60대면 고영성 작가랑 장구류 다 갖춰놓고 오락하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러면은요. 나 위닝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테레비도, 그때 되면 110인치가 좀 싸지겠죠? 그때는 110인치 사놓고, 안 되면 그때도 너무 비싸면은 이거 뭐냐, 빔 프로젝터 해놓고, 소파도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러고 사는 게 꿈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죠, 나한테는. 지금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냥 근데 내가 이제 내 얘기 또 해줄게요. 내가 고 작가한테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너 내일 뭐 하냐? 그러면은 저 멘토링 프로젝트 가요? 그게 고생이 많다. 근데 형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맨날 그래요, 내가. 우리 내가 이용구 대표한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맨날 그래요. 내가 왜 시작했지? 그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걸 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솔직히 내가 그 정확한 맨 처음에 계기는 까먹었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갖고 요즘에. 근데 이게 나는 재밌어요. 난 이거 이렇게 열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평생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나는. 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하는데도 이게 재밌다니까요? 나한테는 이게 되게 재밌는 놀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독후감 써서 와서 읽어와서 발표하는 거 보고 그 지식이 남한테 전파되는 걸 보고 그런 거에서 엄청난 희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위닝 컨트롤 잘하는 것보다 더 큰 희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근데 이 열정을 몰랐다니까요. 열정을 찾게 된 거예요. 뭐예요? 1장 뭐예요? 1초 1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만 노리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뭐 서점 투어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난 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 제일 열정이 많은 게 이 멘토링 프로젝트. 준비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그 열정이 생겼다니까. 서점 투어도 뭐 엄청 좋아합니다. 예? 맨 처음에는 그걸 먹고 살려고 했다니까, 난 반대로. 한 권이라도 더 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책을 썼으니까 소통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어저께. 대학교 1학년 여자친구인데 1학기, 2학기를 다 4.5점을 맞았대, 학점을. 그런 거 맞으면 난 기분이 좋죠. 예?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 게 난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봐봐요. 여러분도 누군지 내가 까먹었는데 그거 쓴 친구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멘토링 프로젝트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쓰레기같이 살았을까? 이 친구 쓴 몇 명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왜 환경 설정이 되니까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살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길러야 되는 시기인데 그 기른 만큼 여러분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막 소비하면 뭐 그러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인생을 존중받아야 되니까, 다 각자 인생은. 근데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응?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60도 한 번이고 50도 한 번이고 다 한 번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길다니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면 뭐예요? 여기는 약간 어려갖고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들 많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엄마 아빠 은퇴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 문화센터 가서 한자 그렇게 배우시고 영어 진짜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20대 후에, 30대 후에, 40대 후에, 50대 후에, 60대 후에까지 뭐예요? 공부 좀 더 할 거예요. 다. 남녀 1위가. 근데 내가 말했죠? 여자 60대만 1위가 공부 좀 더 할 거가 아니에요. 여자 60대는 뭐예요? 1위가 자식 공부 좀 더 시킬 거예요. 후회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짱인 거예요. 아빠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좀 아빠 좀 엄마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 생각을 진짜 더 많이 해요. 그게 통계가 그렇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아빠는 자기 생각밖에 없어. 공부 좀 더 할 걸. 근데 엄마는 자식 공부 좀 더 시킬 거가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그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그러니까 그 계획,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얘기를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되게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퇴사를 하기 전에.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과학적 진로 선택 5단계 강의도 있고 책에도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거가 별거 아닌 건데 따지다가 만약에 아하 하는 순간이 오죠? 그럼 로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게 운이에요, 여러분. 책 읽는 거에는 운이 막 비일비재하거든요. 다 뻔한 말이래요. 그럼 여러분 다 뻔한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암기할 때 뭐 인출해라. 뭐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거. 근데 안 한다니까요, 뻔한 말을. 그래서 책 읽다가 아하 오면 로또 맞은 거예요. 어떤 책이든. 근데 잘못된 지식을 아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실력으로 가능하다, 이런 책 읽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요. 마케팅을 배우는데 하나를 아트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티오리를 배우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계획이었고, 세 번째는 그냥 되게 실용적인 팁이죠. 옛날에 내가 누굴 봐서 그래, 이거를요. 좀 실용적인 지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다 다니잖아요. 요즘 이제 직급이 없는 스타트업도 많지만 웬만하면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퇴사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년만 더 있으면은 진급을 해. 그럼 그걸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뷰가 바뀌어요, 일단은 진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직을 하잖아요. 나는 그걸 뽑잖아요. 난 사람을 뽑는 사람이고, 난 이직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퇴사를 하면은 여러분 이제 직장 동료를 계속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 들어 삼성 내가 똑같아요. 한 번
대리면 대리고 한 번 과장이면 영원히 그 과장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게.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연스럽게 김 대리님 이렇게 말이 나와버려요. 그게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다 떠나서 그냥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관계가 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 지원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과장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과장 1호봉까지 했니? 12호봉까지 했는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바로요. 과장까지 했구나 그러거든요. 대리하면 어때요? 근데 봐봐요. 대리 4호봉이랑 과장 1호봉이랑 1년 차이라고 칩시다. 거의 그럼 능력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대리까지 해봤습니다. 과장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그걸 못 참고 퇴사한 친구들 몇 명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왜 안타깝냐? 막 너무 힘들면 당연히 퇴사해야죠. 막 악마들이 날 계속 죽창으로 찌르는데 어떻게 그거 퇴사해야지. 근데 그 친구는 3달 남겨놓고 그렇게 퇴사를 했어요. 근데 나의 베스트 프렌즈는 끝까지 참고 삼성 책임으로 퇴사를 했어요. 어디 이직할 때 헐 나요, 진짜. 근데 내 베스트 프렌즈니까 미친놈아 그만두면 안 돼. 책임까지 해야 돼. 들어가도 다녀. 내가 그랬거든요. 헐날 이직할 때. 레주메가 다르다니까요. 그 이력서가. 별거 아닌데 이런 거가 어차피 그만두기로 했으면은 더 강력하게 그 주문 있죠. 무슨 주문? 그러려니 일 할 수 있다니까요. 퇴사하는 게 마음 먹었잖아요. 이게 맥락이 맞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스템적 사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철장 2장 사고편이 시스템적 사고를 하죠. 그런 게 다 맞는 거예요.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4번째가 진짜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근데 앞에 이미 말했어요. 그러려는 일을 뿜어내야 돼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요. 그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맘먹었잖아요. 불합리가 있으면 사장 찾아가야죠. 근데 거지 같아서 회사 못 땡기겠다고. 이미 난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뭐가 아쉬운데요? 그래, 이미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휴가 쓰겠습니다. 미쳤어? 휴가 좀 쓰겠습니다. 휴가 쓰는 거예요.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회사가 다르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막 과장이 막 중간에서 돈을 막 삥땅을 많이 치는데 도저히 그 다음에 막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막 했는데 열받아서 어때요? 사장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어때요? 이 과장 미친 새끼네. 그러면서 어때요? 과장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 끙끙 앓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퇴사하면 여러분 알죠? 남남이에요 다. 응? 남남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 회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 연락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러분이랑 연락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그거였죠? 그 보존 법칙에서 큰 그거를 담당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 법칙 중에 하나였어요. 연락이 없고 그래. 갑자기 막 안 보여 친구들이. 그치? 페북에서 갑자기 안 보여. 차단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진짜 그만두기로 했으면 다 해봐야 돼요. 할 때도 해보고. 응? 제가 그랬어요. 제가 퇴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장이 기흥 사업장이랑 천안 사업장이랑 아산 사업장이 있는데 다 아산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기흥 사업장을 우리 개발실 사람들은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머니까 자기네 집들이랑 수원 살고 다 분당 살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평소에는 진짜 씨알도 안 맥히다가 내가 퇴사한다니까 그럼 기흥 사업장으로 갈래? 이러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좋게 봐주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 부서는 안 있어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말은 해주겠다고 기흥 사업장. 인사과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재문 수석이 가보라 그랬다고. 인사과 그러면 옮겨준다 그랬다고. 고맙더라고요, 너무. 나를 좋게 봐줘갖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무님 되셨거든요.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나는 상무님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우리 동생 직원들이랑도 아직도 다 친하게 지내요. 모이자 그러면 언제든지 모여요. 근데 내가 말했죠? 내가 진짜 싫어하는 한인가 있었거든요? 차단하고 다 막아놨다니까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걸러서 유튜브를 보겠죠?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죠? 다 반성하셔야 돼요. 왜 괴롭혀요, 사람을 회사에서 도대체? 왜 술을 먹여요, 안 먹는다는데? 왜 점심시간에 왜 그 주식하는 얘기를 왜 걔네한테 하고 있고 담배 피는 데를 왜 데리고 가요, 도대체? 왜 담배 얼굴을 걔네다가
나 가끔 그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그 남자분들 담배 피우는데 서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요 죽겠어. 그거 보면은. 내가 안 걸릴 것 같아. 응? 그런 거 화장할 때 지켜보게 해야 돼. 그치? 한 30분 동안. 응? 아니, 되게, 여러분들 많이 불합리 당해봤잖아요. 왜 담배 피우는데 왜 내리고 가요, 자기를. 커피 안 마셔도 되거든요. 그쵸? 그때 쉬면 내 돈 주고 커피 마시면 돼요. 회사에 있겠지, 비품실에 커피가 조금. 굳이 커피 한 잔 할래? 그러면서 뭘 가갖고 뭐 할 얘기도 없으면서. 응? 자기 휴가 갔다 온 얘기 왜 하고 있고, 거기서. 기념품이라도 좀 사오던가, 그러면은. 응? 기념품도 열쇠고리 좀 말고 좀 좋은 거 사오던가. 응? 알러브 발리를 왜 사오는 거야, 도대체. 응? 나는 안 사랑하는데. 응?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그 5개가 진짜 그 고영성 작가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8만 시간의 진로 법칙인가? 내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이거 유명하신 분이 이쪽에서 냉정한 이타주의자 쓴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냉정한 이타주의자에서 우리 나와서 우리를 그거 봤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첫 직장을 새롭게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인생을 올가미는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옮길 수도 있고 옮기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학습 능력이 돼야 돼. 학습 능력.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요? 사표를 쓰는 타이밍. 퇴사를 하는 타이밍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학습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거 되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자기 개발, 공부에 조금 무게중심을 더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가 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런 분도 있었으면은 이 강연이 조금이 도움이 돼서 다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